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오늘 시사인 팟캐스트에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인데요. 문화인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싸라는 게 정말 좀 가장 중요한 핫한 이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 이슈도 그렇고요. 다양한 코너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와 같이 책 속으로 빠져들 문화 인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화 인싸 또 역시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시사인싸 경제인싸가 이제 자리를 잡은 반면에 인싸 시리즈의 최초의 새로운 도전, 비정기적으로 청취자들과 만날 첫 번째 문화인싸입니다. 오늘 시사인에서 준비한 함께 나눌 책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에서 나오는 책은 모두 이분의 손을 거친다고 하네요. 굉장한 손 아니겠습니까? 출판계의 마이더스 손. 마이더스야? 마이너스야?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시사인 출판사의 사업국 송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송지혜 기자입니다. 네, 그래 웬만한 마이더스 손이 되게 좋죠. 네. 예, 제가 아직 발령받은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네. 그 전에 이제 저널리즘의 신이라는 첫 책을 내고 이번 주에 두 번째 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마이더스로 진취적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아니 어쩐지 시사인 책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핫해진다라고 했는데 송지 기자가 그럼요, 일을 그럼요. 맡고 그럼요, 시작하는군요. 사는 건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책이 아까 얘기했지만 저널리즘의 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주 좀 잘 나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책. 네. 이 책 쭉쭉 밀고 있다고요. 네. 두 번째 책의 저자이십니다. 송지혜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제 이 나이의 춤바람이라는 시사인에 연재되었던 그 연재글과 그리고 이 저자분께서 조금 더 손을 다듬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주셨는데요. 네. 제목은 인생운동을 찾았다입니다. 네, 카메라에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네. 좋아요. 저희가 일러스트를 굉장히 신경을 완전 썼습니다. 미는 아니 손 안에 싹 들어가고 책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시사인에서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없는데 아주 감각 있게 나왔어요. 대박 예감 그래요. 오늘 저자이신 이영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 이렇게 격한 반응. 그러니까. 이런 게 팟캐스트구나. 매력이에요. 진짜. 맨날 뭐 이렇게 지상파 이런 건 해보다가 그렇지. 얌전한 거 하다가 이렇게 그렇죠. 오니까 되게 맞아요. 재밌다. 성향은 좀 안 어울려요. 지상파 이런 게 왠지 이렇게 뒷담화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문화인싸에서 좀 재밌는 네. 얘기. 사실 이제 이영미 작가님은 대중문화평론이라든지 문화평론으로 아주 유명하신데 책이 아주 뜻밖의 책을 내셨어요. 그렇죠. 전 늘 뜻밖의 책을 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죽고 나서 자기가 이영미론을 쓸 때 원래 이영미는 세 명이었다라는 설을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어떻게 그런데요.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썼다. 그러니까 뭐 노래와 대중가요 연구하는 그쵸, 이영미 그쵸. 따로 있고 네네네. 연극 연구하는 이영미 따로 맞아요. 있고 그리고 뭐 또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래서 몇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지가지를 이렇게 많은 양을 낼 수 있느냐.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는 뭐 가지가지마다 최고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최고 너무 아니에요. 욕심쟁이 아니에요, 진짜?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너무 띄워주는 거고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고. 떨어져 봤자 여기 지하예요. 맞다. 밀어줄 때 확실하게 밀어줘야 돼요.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춤이나 음식은,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은 저는 국문학을 전공하고서 네. 보통 국문학 전공하면 소설이나 시 뭐 이런 걸 그렇죠, 평론을 하거나 그렇죠. 연구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고상한 것 말고 사람들이 좀 시시껍절하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예술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친근한 그래서 말로 되어 있는 예컨대 뭐 연극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대중가요 가사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거나 평론을 하는 일을 했고요. 또 시사인 정도를 많이 공시 시사인사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노래 운동 이런 얘기를 해도 그렇죠. 별로 낯설지 않으시겠죠. 어. 예, 노래 운동이나 연극 운동 쪽에 있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소개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그땐 이영미 그랬죠. 선생님이시니까 하셨고 이영미 선생님이 거의 완성을 해주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누군가 기록을 남기거나 그렇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다 저기 20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다 맞아요. 봤잖아요. 그냥 뭐 광란의 밤을 지새우면서 저기 그쵸. 노천극장에서 뛰느라고. 언니는 그대로인데 전 좀 사갔어요. 아 무슨 소리. 나도 25년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낫어. 왜 그래. 이러는 사이에 송지혜 기자가 참 나는 뭔 얘기를 해야 될까. 25년 전에 뭐 하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정말 엄마 뱃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양심이 있어야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런 영역을 그 당시 사람은 연구나 비평이나 자료 정리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실기를 못하니까 네. 실기 능력이 없으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녹음기 들고 뭐 네. 자료 챙기고 이런 걸 꼼꼼히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글 쓰는 재주를 어쩌다가 이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익히다 보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네. 뭐 음식 다 이렇게 만드니까 맛있다. 어쩔래. 나 이렇게 춤 춰보니까 건강에 좋더라. 뭐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쓰게 됐어요. 사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그 대중문화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사실 어떤 역사든 기록이 참 중요한데 그쵸. 그 기록을 꼼꼼히 챙겨오셨던 그 이영미 작가님, 이영미 그 문화평론가님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책인데 사실 그 세 가지 아까 얼굴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연극을 네, 세 가지인지 평론하시고. 네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 많지만 가지. 문어발 같은. 네, 문어발 같은. 근데 그 중에 가장 지금 그 자기 애정이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영역이라면 지금 이 순간 아무래도 춤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어쨌든 직업은 저는 연구자니까요. 직업은 연구자니까 대중예술 연구죠. 이게 비평은 조금 손을 뗐어요. 네. 그러니까 비평이란 건 뭐냐면 현재적 실천에 관여하는 글쓰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해놓은 거 쫓아다니면서 이건 틀렸니 저렇게 가는 게 맞느니 맞아. 이제 이런 훈수를 두는 건데 그 비평 싫어요, 저. 네. 그러니까 미움도 많이 받고요. 그래요, 불편해요, 사실. 그리고 네. 어느 순간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생산자로서 자기 체계를 갖고 싶어서 한 20년 정도부터 전부터 연구 쪽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평론 잘 안 하고 네. 그러다가 2016년 정도에 굉장히 굵은 책 2개를 내고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라고 할까? 네. 그건 뭐 거의 680페이지짜리 어떤 어마무시한 책이죠? 책. 이럴 때 막 소개하셔야 네, 돼요. 한국 네. 대중예술사 심파성으로 읽다. 아. 네, 뭐 이술과 심순애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모래시계까지를 쫙 훑는 뭐 이런 그런 거 앞으로 내고서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계속. 너무 네. 진이 빠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오.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게 아까 제가 평론이 불편해요. 저 싫어요. 막 얘기하는 게 이 비평가의 눈으로 뭘 본다라는 것은 사실 뭐든지 뭔가 꼬집어야 되고 비틀어야 되고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왜 꼭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비평가는 뭔가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원래 비란 말이 이게 때린다는 뜻의 한자어죠. 네, 네. 때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네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볼래? 그러니까 그 거울은 그냥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꼭 누가 보여주지 않아도 그렇지. 그러면 보여주면 막 화내. 그러니까. 이게 내 얼굴이 아닌데 왜 네. 나를 이렇게 비춰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그래서 많이 이렇게 글 쓰시고 머리 쓰시고 이러다가 춤을 이제 그때부터 배우시게 됐다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춤이라는 게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춤을 추시게 된 거예요? 뭐 전공은 당연히 아니니까 운동이죠. 그러니까 굵은 책을 하나 쓰려면요. 네.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게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연재하다가 묶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작 단행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네. 전작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냥 쓰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두 몸 불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사람도 안 만나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 그 호흡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한번 떼고 나가면 하루가 이렇게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이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못하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냥 편안한 삶을 사시다 그렇죠. 가시잖아요. 그거 일생에 네. 할 짓이 못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취미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춤이 절대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왠지 이렇게 춤바람 이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바람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게다가 네. 커플 댄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요, 네. 그건 그만큼 즐겁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예술 뒤에 바람자 붙는 거는 춤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선생님. 문학바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미술바람. 어. 물론 이게 이렇게 그 물건과 관련된 관계하고 있는 종류의 건 당연히 바람이 안 붙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몸으로 하는 건 굉장히 즐겁거든요. 네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 뛰기 시작하면 맞아요. 땀을 공연이랑. 쭉 흘리고 나서. 네. 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통 예술이면 머리하고 가슴으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공연 예술은 특히 인간의 몸으로 표현하는 공연 네. 예술 이런 것들은 이 육체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면은 육체적으로 즐겁듯이 네네. 그러면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게 두 개잖아요. 몸으로 자기 몸 자체가 매체가 되는 거. 연극, 무용. 이거 완전히 이제 전공이야. 이제부터 강의하고 있어. 네, 강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연극도 바람이란 말은 안 해요. 그러네요. 춤은 바람이라고 하죠. 네. 그 대신 연극도 한 번 들어가는 사람은 못 빠지거든요. 마약이라고 그러죠. 연극은. 마약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네네. 단어는. 그 마찬가지로 마약. 맞아요. 그렇죠. 칠바람도 조심해야 돼요. 이 바람에 휩쓸리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바람이라고 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한 것처럼 굉장히 뭔가 즐거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바람이라고 하지.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춤을 출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좀 생각을 안 해요. 하게 되죠. 예, 예. 예. 그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란 당연히 춤추고 살죠. 노래도 네. 부르고 입 있으면 노래 부르고 그렇죠. 몸 있으면 춤추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글쎄요. 음. 옛날 양반들도 춤췄고 이런 거 생각하면 맞아요. 근대 이후의 지식인들이 좀 그걸 못했던 게 아닌가. 그걸 굉장히 뭐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특히 커플 댄스 같은 건 서양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면 뭐 인간이 이렇게 몸을 육체를 쓰는 것이 좀 정신을 쓰는 것보다 좀 저열하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예. 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춤이라는 것은 그냥 정신적으로 뭔가 이게 뭔가 네. 타락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자기를 예. 표현했다는 즐거움을-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할 즐거움을 수 있는 왜 것 같아요. 몸으로 느껴야 돼? 맞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신세대들은 다양하게 자기를 맞아요. 표현하잖아요. 힙합이든지 뭐 이렇게 장르도 다양하고 몸으로 이렇게 많은 걸 표현하는데 우리 세대 그렇죠. 예, 그 좀 불행한 세대예요. 불행한 세대죠. 예, 그러니까 우리 표현할 수 없는 세대는 것. 아니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탈춤들 췄고 맞아요. 해방춤 안 춰보셨죠? 네. 25년 전에 뭐 했니? 이런 거잖아. 해방춤, 사박자춤 이런 거를 추던 집단적으로 뭔가 그렇죠. 함께. 그러니까 서양의 라인 댄스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요즘 뭐 플래시몹도 하고 이렇지만 네,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라인 댄스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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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자춤이 예. 탈춤 스타일로 만들어진 라인 댄스예요. 그렇죠. 그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히려 안 그런 했던 게 아니야. 공동체성이 많이 이렇게 좀 약화됐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재밌는 건 책 제목도 그렇지만 네. 춤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춤은 춤이고 운동은 운동이지. 네, 네. 왜 춤이 운동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몸 움직이는 거니까 어쨌든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한테 그렇게 특히 이게 머리 쓰고 손발만 쓰고 사는 종류의 손만 쓰고 사는 사람들 머리하고 손만 이런 사람들한테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뭐 사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무용하고 체육 구별 못하는 게 좀 오래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무용계의 오래된 숙제. 그래요. 무용은 무용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체육은 그러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용 시간 따로 있었고 체육 시간 따로 있었어요. 여학교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다 체육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 내에 여학교는 무용을 할애하는 거예요. 남학교는 그거 없어요.
그래요? 네, 남학교는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용과들이 체육대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 체육학 석사, 체육학 박사 받는 사람들 무용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정말 체육하고 무용을 구별 못하는 사고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무용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무용으로 상당한 체육적 효과, 운동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몸을 쓴다는 건 이제 같은 걸로 네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보면 운동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이들은 이제 자기 관리하면서 운동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선생님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해도 참 쉽지 않고 한숨 나오시잖아요. 네. 저도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뭐 근데 해요? 뭐 하세요? 저는 요즘 그냥 숨쉬기 운동을 주로 아니 왜냐면 재미가 없고 그쵸. 운동하러 가기까지가 너무 용기를 내야 되는 괴롭고. 거예요. 괴롭고 네. 그리고 끊어놓고 빠지고 정말 거기에 엄청 기부했어요. 저 체육센터에. 뭐 하세요? 저는 요가 같은 거 해요. 어. 젊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 젊은 층들은 대체로 헬스, 수영, 달리기 요 그쵸. 정도 선에서 대체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자세 교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요가나 필라테스를 한다거나 그렇죠. 요 선에서 딱 운동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상상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음. 굉장히 신선한 감이 그렇죠. 있죠. 이은미 선생님은 그럼 운동하셨었어요? 그 전에는? 그 전에 30대 후반 40 들어갈 때 저도 단전 호흡 좀 했죠. 근데 너무 멀고 그때 이제 직장 다니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 또 그냥 뚝 쉬었죠. 그렇죠. 쉬게 되죠. 예. 40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때 많이 쉬어요. 많이 사실은. 쉽죠. 네. 힘드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전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요가 같은 정도만 돼도 자꾸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안 쓰다가 써서 그런지 아니요, 힘들어요. 그것하고 좀 달라요. 그때 할 때는 그냥 해요. 그냥 할 때는 하는데 남들만큼 따라는 해요. 네.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그러니까 용 쓰는 거 있잖아요. 남들하고 네네. 같이 하면 용을 똑같이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수준보다 지나치게 용을 쓰는 거예요. 자, 버티세요, 뭐 이런 거. 뭐 어디 이렇게 누워갖고 상체 만들고 버티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꾸 승부욕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네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저는 운동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몸살로 심각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헬스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그런 종류는 해봤자 당연히 몸살이 날 것이며 재미도 없고 저는 하여튼 지루한 거를 못 견뎌요. 그래 맞아. 또 우리는 또 별나잖아요. 지루한 것도 못 지루한 견뎌요. 거 못 견뎌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춤은 해봤더니 뭐가 이렇게 다르고 뭐가 이렇게 즐거우시던가요? 그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춤, 바람, 예술. 그러니까 예술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이 있어요. 네네. 운동은 그야말로 육체에다가 뭔가 프레스를 가해서,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이렇게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운동 효과를 얻는 이런 거죠. 그런데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몸에 스트레스를 가해지는 건데 네. 그거를 박자에 맞춰서 뭐가 교감하면서 음악과 교감하고 사람과 교감하면서 같이 하니까 당연히 즐겁죠. 그러니까 예술적 즐거움이 운동의 고통을 상쇄해 준다고 할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댄스 학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문을 네. 열고 들어가는 그게 거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과정이 굉장히 네. 쉽지 그러니까 않았을 것 우리가 같아요. 무슨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는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뭔가 이렇게 나 운동하는 여자야. 나 운동하려고 해. 이러면 오히려 막 격려도 받고 이러는데 네. 댄스 학원의 문을 딱 열려면 저 여자 왜 저래? 그렇죠. 이게 앞뒤를 어, 이렇게 보고 혹시 나 보는 사람 맞아요. 없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나이를 먹으니까 약간 창피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이 뭐 이 나이에 내가 댄스학원 밀고 들어간다 손 뭐 네. 뭐라 그러랴 뭐 그러면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저는 어쨌든 공연 예술계에서 놀던 사람이니까 춤 전문가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춤에 대한 이게 지적 호기심 같은 건 조금 있었어요. 옛날에 민예총이 광화문 사무실이 있었던 네, 시절이 네, 있었어요. 네. 거기 1층인가가 칼국수집이고 2층인가가 댄스 교습소예요.
그러니까 3층인가가 민예총인가 그래요. 늘 올라다니면서 야 저길 한번 지하였든가 저길 한번 언제든 가봐야 되는데 내가 저걸 어느 나이 때쯤 갈 수 있을까 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 굵직한 책을 쓰면서 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사를 불광동으로 오면서 첫날 딱 본 댄스 교습소가 있었어요. 지하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요. 지하 아주 싫어 난 아주. 맞아요. 이렇게 댄스 학원이 조금 더 이렇게 화사하고 네. 뭐 이러면 훨씬 더 접근하기도 네. 좋고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네. 요즘 보면 이제 이렇게 댄스 학원이나 춤을 즐기는 분들, 즐길 네. 준비가 된 분들이 많이 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보다는. 어쨌건 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운동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주장이신데 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다 그걸 지금 이제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도 그런 쓰기 전까지도 그런 거였었어요. 춤도 선택지다. 그러니까 춤만이 운동 효과가 있고 춤이 정말 좋은 운동이다. 춤이 제일 좋은 운동이다라는 네. 걸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 중에 춤도 하나의 선택지다라는 네. 거를 열어놓을 수 있다. 그리고 나처럼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해보니까 맨날 중간에 그만두고 뭐 전 수영 같은 거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몸에 물 묻히는 거 이렇게 추운 거 그런 거 아주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춤이 하나의 선택지다. 근데 이제 춤 막상 들어가려면 뭐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뭐 방송 댄스를 이 나이에 가서 그 웨이브를 돌릴 수도 없고 될지도 않을 것 같고. 그게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10대들이 많이 해요. 텔레비전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 탱고가 있다는데 네. 저거는 또 어디 가서 배우는 건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요즘 뭐 발레 뭐 학원 다니면서 몸매 교정한다는 그렇죠. 연예인들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발레 학원 가셨던 40대들이 다들 어마야 뜨거야 하고서 다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몸살 나고 뭐 갑자기 막 근육 문제 생기고 이러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해보고 이 춤은 재미고 저 춤은 재미있고 뭐 이 춤은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얘기를 여러 춤을 배운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제 호기심 때문에 이 춤 저 춤을 다녀본 사람으로서 네, 네. 그걸 해줄 수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한 그러니까 거죠. 오히려 그 이영미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책도 쓸 수 있고 이 책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유익한 이유는 춤에 대한 책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자로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춤의 효과 그리고 직접 본인이 몸으로 호기심 천국. 그 접하면서 어떤 게 이렇게 유익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영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춤을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좋아하셨어요? 그게 지금 해본 게 다 조금씩 달라서요. 지금 댄스 스포츠는 한 5년 반 넘었고요. 아유, 그게 제일 먼저 하셨네요. 배운. 네. 예, 정말 네. 댄스라는 학원으로 문을 밀고 과감하게 들어가서 야, 내가 커플 댄스를 그 말하자면 지루박 브루스 이렇게 써 있는데 들어가서 네네.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지금 5년 반이 네. 넘었어요. 그리고 조금 하다 그만둔 것들도 있어요. 뭐 살사 뭐 한 7, 8개월 하다 그만두고 뭐 탭댄스도 뭐 한 7, 8개월 하다 그만두고 그리고 벨리 댄스 한 1년 7, 8개월 좀 오래 했고 굉장히 꾸준히 하시네요. 다양한 춤을. 예. 그리고 플라멩코 한 1년 굉장히 가볍게 한 1년 막 이런데 훌라 한 2-3달 근데 이게 재밌으니까 이 춤을 계속 이제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운동이라는 게 사실 지루한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춤이라는 것은 운동 효과가 충분히 있고 매일매일 새로울 것 같아요. 박자를 익혀나가는 과정. 그렇죠. 음악이 늘 새롭고 그 네. 음악에 맞춰서 몸을 맡기는 과정. 네. 자기가 표현할 때 그 어떤 디테일을 하면서 웃기는 짜릿함.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춤이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세요? 운동 효과로만 얘기를 하면요. 댄스 스포츠하고 벨리. 벨리 댄스. 의외로 사람들이 벨리 댄스, 물론 뭐 벨리 댄스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뚱뚱한 아줌마들이 허리살 빼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 그런 효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애초에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가 보니까
우리가 보통 춤출 때 거의 이 소위 이제 코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골반 위서부터 시작해서 가슴 네. 부위까지 몸통이 있잖아요. 특히 배 부위를 네. 거의 안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인간이 살면서 이거 움직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비트는 것도 잘 안 해요. 어. 근데 이거를 아주 노골노골 막 내장을 이리 꼬고 저리 어. 꼬고 하면서 움직이는 굉장한 운동 효과가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댄스 스포츠에서도 그래서 좀 우아해 보이는 왈츠보다는 약간 허리 돌리는 게 많은 소위 라틴 댄스 계열, 뭐 자이브나 룸바나 차차차나 이런 쪽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운동 효과로는 짱이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송지혜 씨도 이렇게 왠지 춤을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여러 번 검색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50대 말 이제 60대 초반 이제 넘어가시는데 춤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춤을 추고 싶다고. 저희 어머니 일은 넘으셨는데요. 정말 춤추고 싶다는 얘기를 요즘 막 하세요. 하셔도 진짜. 돼요. 예. 이게 건강과 이제 취미도 이제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중년들한테는 음. 굉장히 이게 혹하는 운동 중에 그쵸. 하나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뛰다가 잘못하면은 진짜 맞아요. 다쳐요. 뛰기는요. 저희 어머니 걷다가도 다치세요 그냥. 등산 이런 것도 내려오다가 발 맞아요. 삐끗하기도 하고 뭐 무릎 나가기도 음. 하고. 근데 춤은 비교적 그런 게 적어요. 그쵸. 왜냐하면 다른 운동은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데 춤은 네.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고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송재 씨는 이런 책을 만들었으니까 송재 씨도 춤 좀 춰요? 못 추지만 사실 근데 전 태어났을 때 막 아장아장 기고 아니지 이게 걸을 때 예. 그때 사실 다들 춤을 많이 추지 않나요? 그때만 그쵸. 해도 되게 본능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춤춰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때 그때 굉장히 잘 췄다고. 그러니까 4살 때 쳐보고 안 쳐봤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안 거네. 춘 거네. 책만 만들었을 뿐.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그게- 책에 보면 네. 등허리 근력도 좋아지고 견갑도 그러니까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쨌거나 허리 근육 맞아요. 그리고 등허리 근육 특히 쓸 일 없는 이런 근육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맞아요. 다가오더라고요. 아까 이현미 작가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운동도 그렇게 쉽게 배 근육이든 이런 데 풀 수가 없는데 이건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운동으로서도 굉장히 효과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좀 들게 되고 저도 용기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춤을 이렇게 뭐 추면서 운동 효과도 있지만 사실 정신적으로도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 저도 이제 잘 알고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질문하기가 그렇지만 그 지금은 이제 또 곁에 안 계시지만 그 박윤배 선생님 남편. 네, 남편이 네. 많이 편찮으셨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간병을 하시면서도 춤은 추러 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까지 안 하면 음. 죽을 것 같아서. 음. 그게 무슨 꼭 정신적인 게 아니라 정말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막 낮밤도 엉키고 그렇죠. 계속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24시간 간병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딱 그거 추러 가는 일주일에 한 번이 유일한 운동 시간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글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유일한 운동 시간이었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운동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에 그 이제 개인 레슨을 해서 댄스 스포츠를 배울 때는 어떤 방식이었냐 하면은 집에 와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춤은 그게 되게 좋아요. 등산은 복습 불가능해요. 그렇죠. 산을 집에 네, 옮겨놓을 수도 없으니. 가능하지 않아요. 네, 네. 뛰는 거, 걷는 거 이런 거 다 복습 안 그렇죠. 돼요. 그런데 1시간을 배워도 그러니까 이게 배움이란 게 참 묘한 거 가지고 또 우리 같은 이게 학교 잘 다니던 인간들은 또 복습 이런 것도 합니다. 그렇죠. 숙제 내주면 모범생들. 네. 그리고 이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어떤 동작 배우면 일주일 동안 그냥 밥 먹고 약간 속이 좀 더부룩하다. 뭐 그러면은 한 5분 배운 거 그 뭐 몇 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대여섯 번 반복하고 또 앉아서 글 쓰다가 뻑적지근하면 또 일어나서 또 대여섯 번 반복하고 이것을 다 외워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이셨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외웠어요.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 진도 팍팍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남편 간병할 때도 꼭 뭐 정신적인 문제, 사실 정신적인 문제는
춤을 추면서도요. 이게 환자를 집에 두고 있다는 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머리가 다 계속 환자한테로 가 있지 내가 맞아요. 지금 뭘 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질어질할 정도로 이게 이제 춤에 잘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그 정도 그거를 하여튼 누구라도 데려다 놓고 사실 은평구에 그 남편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문병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날. 그래서 제가요 춤을 딱 일주일에 한 번씩 추는데 이 시간에 좀 와서 저 없을 때 좀 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를 와주시고 저는 그 틈에 빨리 나가서 집 앞에 댄스 학원 가서 1시간을 뛰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남편 뭐 잘 때나 어떤 때 제가 또 어쨌든 스텝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에서 틈틈이 하는 방식으로 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누워 있는 환자를 계속 일으켜 세우고 앉고 제가 왜 할머니들이 애 보면서 무릎이나 이런 데가 네. 다 허벅지 뭐 무슨 장경인데 이런 데가 왜 다 망가지는지를 간병을 해보고서야 맞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도 환자대로 어렵지만 사실 간병인들, 진짜 간병을 하는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또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잘못 이렇게 나쁜 시선으로 볼 수도 지금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지금 춤을 추러 가? 막 이런데 사실은 살기 위해서. 그거야 남의 네. 시선이고요. 그렇죠. 예, 그거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맞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춤이라는 게 사실 살려내는 힘이 있다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아마 그 박유민 선생님도 이영미 선생님이 이렇게 스텝을 밟고 있는 모습을 말을 안 하셔도 되게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잘한다 우리 마누라 말하면서 박수 쳐주시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뭐 네. 하고 있으면은 쿵쿵거리지 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딱 그 목소리 있잖아요. 네, 쿵쿵거리지 마 네, 이렇게 하고 하시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네. 뭐 이제 운동을 처음에 춤 배울 때는 몸이 워낙 굳어 있으니까 조그만 동작을 해도 그게 이제 몸으로 바로 뭐가 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발끝을 이렇게 쭉 뻗어서 포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포앵이라는 프랑스 말로 네. 이렇게 쭉 뻗고 발끝을 딱 세우는 동작이 네. 있어요. 그 발레 동작 같은 거잖아요. 네, 발레도 많이 쓰고 그렇죠. 뭐 네. 이제 그냥 그렇죠. 웬만한 춤에서 다 쓰는 동작이죠. 네. 네. 이제 그거를 많이 하는 동작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잊어버렸고 이상하게 그 아랫배 오른쪽 아랫배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맹장인가? 막 그랬어요. 그렇죠, 남편한테. 그렇죠. 예. 그때 남편이 안 아플 때였죠. 그래서 쓱 아주 무신경하게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쓱 보더니 무슨 맹장이 이렇게 아래 달려 있냐? 생각해 보니까 맹장 위치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 남편이 오랫동안 환자였기 때문에 원래 네. 당뇨병 환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아요. 게다가 이제 연극 연출가였기 때문에 뭐 춤 동작 새로운 거 배운 거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머 내가 그 동작을 배우고 나서 거기가 땡겼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 주에 왼쪽이 아파요. 왼쪽 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작 하나하나로도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금방 하고 반응해요. 네, 금방 반응해요. 이렇게 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춤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운동적으로도 그렇고 몸이 그렇게 확실한 반응을 빨리빨리 줄 수 피드백을 주는 좋은 운동이네요. 네. 심지어 무좀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선생님 너무 이렇게 과하게 쓰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톱무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발톱무좀이라고 하는 게 무좀은 다 진균에 의한 것이다. 그쵸.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한 30대 중반부터 어느 부분이 하얗게 되기 시작하던 어떤 엄지발가락 하나가 그게 점점 번져가지고 거의 10발가락이 다 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다 샌들을 못 신고 다니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바르는 거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약국 가면 그거 갖고 안 되면 뭐 드셔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불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무좀은 불치병이라고. 근데 저는 먹는 피부약은 못 먹어요. 이게 속이 약해서.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춤추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으면부터 그게 조금씩 줄어들어요.
오. 네, 그 하얀 부분이 그래서 몇 개의 지금 발가락이 발톱이 제대로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네.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좋아질 리는 없어요. 네. 그거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발톱 같은 게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증상이 네,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돌아온다는 거는 음. 발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 사실 이게 발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초 신경인데 네. 정말 발끝부터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게 정말 대단하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날 것 같아. 송지혜 기자. 네. 카메라에 대고 책 한번 다시 들어보여서 저희 일러스트 작업, 표지 작업에 힘을 많이 주었습니다. 굉장히 작가 앞에서 일러스트 그래도 이 하나하나 이 이영미 네. 선생님을 본따서 만든 이 캐릭터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안경 쓴 여자. 그래요. 안경 쓰고 춤추는 여자. 맞아요. 인생 운동을 찾았다. 정말 춤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또 이 춤을 통해서 운동이 되면서 네.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춤을 겉으로 보는 데서의 느낌과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네. 왈츠는 우아하다. 음. 뭐 발레는 천사 같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네. 왈츠가 굉장히 야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저 엄청 그게 야한 정말 춤이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왈츠가 약해요? 야해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댄스 스포츠는 일단 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커플 댄스라고 음. 하죠. 커플 댄스는 댄스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댄스 스포츠도 어쨌든 남자와 손 양쪽을 해서 다 잡아요. 네. 근데 이제 라틴 댄스 계열이라고 하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는 댄스 5종목. 네. 그러니까 자이브,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이렇게 5개를 얘기하는데 이 2개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홀딩하는 방식에서 한 20-30cm쯤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다시 붙었다 이렇게 하면서 춰요. 그렇죠. 춤을. 삼바가 조금 밀착이 되는데 다른 거는 꽤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놓아버리기도 해요. 네네. 왈츠나 탱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붙는 자세가 2-3cm 띄고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배서부터 정말요? 허벅지까지를 다 붙이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쳐요. 아니 왈츠는 학교에서밖에 쳐본 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왈츠는 추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다면. 아니 파트너랑 같이 추면 되지. 그렇죠. 파트너하고 같이 배우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부가 같이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실패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죠. 실패 케이스들은 제가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네. 여자가 춤을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어려워요. 남자 춤이 댄스 스포츠는 어려워. 왜냐하면 자기가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리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아주 기분 나쁜 운동이거든요. 이게 커플 댄스가. 그렇죠. 네. 그런데 남자가 리드를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풍물패에서도 상쇄가 제일 맞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뭔가 네. 리드해야 네. 되니까. 근데 리드하려면은 여자보다 훨씬 잘 춰야 되는데 맞아요. 같이 배우면 여자가 진도가 빨리 나가고 여자가 훨씬 잘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지. 여자는 여자대로 짜증 나고. 그렇죠.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그러면 잔소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이프가.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막 자존심 상하고 홀에라도 같이 나가면 딴 남자하고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남자가 먼저 네. 한 1년쯤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배우는 게 낫다.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전은 남편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춤도 둘 다. 예. 맞아요. 춤도 남편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각자 연마해서 실력이 이제 비슷해졌을 때 함께 추는 춤.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겁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왈츠가 생각보다 야한 대신에 음. 라틴 댄스는 이 허리와 골반을 막 흔드니까 네. 이게 되게 야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사스럽고. 그리고 옷도 막 되게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렇죠. 막 노출도 네, 많고. 네, 근데 네. 연습할 때 절대로 그렇게 안 입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허리에 흔드는 게 매우 건강에 좋다. 벨리 댄스도 그렇게 막 배도 드러내고 배꼽도 드러내고 네. 쳐야 되는 거 그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서 보는 사람 없어요. 학원 가면 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도 정말 배우고 싶은데
일단 의상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벨리 댄스 하면 이렇게 막 화려한 옷 입고 네. 배를 다 드러내거나 막 이러는데 일단 현재의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우면 뭐하러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해갖고 내가 만삭인 내가 가서 이걸 출 수 있을까? 막 이런 모든 생각이 사람이 드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예. 벨리 댄스 제가 배우라 그러면은 그럼 뱃살부터 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소리 아니에요. 배 어. 가리고 시작해도 돼요. 그러니까 댄스 학원 우리 저기 벨리 선생님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보통 티셔츠 입고 오세요. 긴 바지 입고 그렇군요. 오셔도 됩니다. 움직이면 편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근데 추다 보면 어느 순간 다 한두 달 있으면 다 배를 드러내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게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그걸 안 드러내면 정확한 동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그렇죠. 없이 배의 모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한 대도 하다 보면 좀 들어가겠죠. 그럼 또 이렇게 올릴 수 있을 들어가요. 것 같고. 예, 네. 들어가요. 실제로 음. 들어가고요. 이렇게 특히 양옆이 벨리는 양옆이 약간 들어가요. 어머. 그리고 골반은 약간 더 늘어나는. 어머. 너무 내 좋죠. 운동이네. 네. 내 운동이야. 진짜 책 제목처럼 인생 운동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 춤이 왜 운동이 되는지 또 춤을 통해서 선생님의 어떤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걸 왜 권하는지 쭉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지혜 기자는 우리 너무 그 이영미 작가님하고 오래간만에 만나기도 하고 네. 우리가 너무 친한 사이라서 우리 둘이 20몇 막 년 만에 수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왕수다를 맞아요. 수다를 떨다 보니까 25년 전에 뭐 했니? 이 한마디로 한마디도 못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요. 이 책을 만들면서 또 독자들에게 이렇게 좀 뭐 이 책을 보실 독자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나 뭐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만들게 됐는지 편집자로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운동을 특히 중년의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너무 각개전투처럼 개인이 알아보고 개인이 실패해보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손을 놔버리고 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헬스클럽을 갈 수도 있고 달리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운동이 춤의 세계에서도 네. 열린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순서를 외우다 보면 머리를 이렇게 써야 한대요. 그런데 맞아요. 사실은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기억력도 잃어가 죄송합니다. 치매는 안 그렇죠. 걸려요. 맞아. 진짜 순서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게 화투장을 그렇죠. 돌릴 게 아니라 그 순서를 스텝을 외우면서 밟아야 되는구만. 그 네. 발끝에 이런 혈액 순환까지 무좀이 그렇죠.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어. 발끝까지 이 혈액 순환이 되면서 특히 정신 질환에 정신적 우울증이나 이런 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춤 테라피라고 하죠. 맞아요. 춤 치료라고 해서 의사가 그렇게 권하기도 한대요. 30일 동안 다 출석했다는 도장 받아오라고. 오. 네. 그러니까 한 달만이라도 달만이라도 일단 해보라고. 그러니까 30번은 뭐 매일 가지는 않으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네. 해서 해갖고 오라는 뭔가를 그래요. 숙제를 내주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데 그게 특히 이제 집단으로 하는 거는 집단의 교감이 있는 거고요. 댄스 스포츠 같은 커플 댄스는 손을 잡으면서 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교감을 네. 스킨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니까 훨씬 더 게다가 이제 음악도 들어야 되니까 네. 정신치료 효과로서는 뭐 정말 치매 노인부터 무슨 뭐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굉장히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는 많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온 게 네. 이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에서는 이 댄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19살에서 65살의 정신불면증 환자들한테 왈츠, 뭐 자이브, 차차차 이런 댄스 타임을 갖게 해서 굉장히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크게 완화했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벨리나 재즈, 살사 댄스복이 8배 이상 그 전에 비해서 이게 증가 수치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춤은 되게 가깝게 맞아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맞아요. 육체적으로 제가 좋아지게 댄스 하는 거예요. 스포츠하고 벨리를 배우면서 느꼈던 건데요. 정말 이 인구가 많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특히 멜리는 그래도 배운다고 그래요. 너무 조용하게 자기만 좋은 걸 갖는 쉬쉬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춤춘다는 얘기를 못 하고 어. 정말 너무나 많은 콜라텍에서 네. 다 사교 댄스 지루박 브루스를 추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루박 브루스 같은 사교 댄스보다 댄스 스포츠는 조금 더 그 스포츠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은데 그 춤 옷 같은 거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거나 네. 춤 배우는 학원 같은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 인구가 보통 인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보통 그렇거든요. 운동이 참 싫어요. 해야 되는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참 싫은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춤은 진짜 해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잘 춰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즐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여성분들은 여럿이 이제 많이 같이 우르르 같이 가잖아요. 우리 네. 개 붙듯이 양을 같이 가자.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남성분들은 사실 이렇게 좀 춤을 배우는 거에 놓고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영미 작가님께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춤을 좀 대했으면 좋겠는지 뭐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커플 댄스를 배우러 갈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사교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특히 커플 댄스는 뭐 만나서 동호회 같은 데로 들어가면은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하면서 같이 네, 놀기도 네. 하고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약간의 스킨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상한 설렘 같은 걸 갖고 계세요. 네, 남자분들이 손도 한번 잡아보네. 네, 뭐 네. 물은 좋아야 돼. 이런 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하세요. 근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거를 기대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원하시면 동호회가 있는 데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커플 댄스 같은 거 네. 아니면 혼자 추고 싶다. 그런데 난 남자는 벨리는 거의 배우지 않거든요. 특히 여자 춤이에요. 벨리 네, 댄스나 네. 이런 건. 특히 훌라도 남자가 배울 수는 있지만 보통 여자들이 많이 배우고요. 플라멩코도 남자들은 거의 배우지 않아요. 남자가 추면 되게 멋있는데 개인 교습을 하면 네. 그런데 그것도 많이 배우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성 춤으로서 권하는 거는 배우기가 쉽지는 않지만 찾기가 어렵지만 선생님 네. 찾기가 어렵지만 플라멩코 추천할 만하고요. 특히 운동 효과를 크게 보시려면 탭 댄스를 저는 권해요. 오. 그러니까 나이 댄스. 들어서 이렇게 머리 끄덕끄덕하신 노인분들이 이렇게 탭댄스 치는 남자분들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게다가 실제로 영화가 최근에 스윙키즈 나온 그 맞아요. 감독님이 그쵸, 그쵸. 최근에 중년들의 탭댄스가 또 갑자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걸 본 아, 적이 그렇군요. 있어요. 그 스윙 댄스의 그 도경수 씨 가르쳤던 선생님, 물론 도경수 여러 사람한테 배웠겠지만 네, 네. 거기서 한 명이 들어가서 그 댄스 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무 뭐 조안무에서 여러 명 들어간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에요. 네, 근데 거기도 보면은 천차만별. 근데 남자도 많고요. 거기는 진짜 20대서부터 50대, 60대까지도 고루고루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자분한테 권하는 거는 우선 굉장히 많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막 액티브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네. 막 뛰는 거 좋아하고 네. 뭐 마라톤을 할 거야. 그 못지않아요. 1시간 내내 뛰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10분만 뛰면 땀 벌벌 흘리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남성들이 즐길 수 있는 너무 이렇게 춤이면 여성적이고 이렇게 고화하고 네.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추실 수 있는 춤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해요. 함께 해도 즐겁고 혼자도 배워도 즐거운 춤. 그 인생 운동을 그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이 책을 보면서 그 삶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그 이영미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 탭댄스 추는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네. 아, 그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그 박자감이 타닥타닥탁 막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 소리 나려면 오래 걸려요. 알겠습니다. 오래 걸려요. 이거 왠지 무슨 광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네. 이 소리가 내려면 꽤 오래. 남들은 따닥따닥 소리 나는데 나는 띡띡 이렇게 내는 걸 한참 겪어야 돼요. 그렇군요. 아, 우리 송지혜 기자가 계속해서 일러스트 예쁘다면서 카메라에 들이대고 있는 인생 운동을 찾았다. 오늘 이영미 작가님하고 오래간만에 정말 편안한 수다를 나누면서
그 유쾌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용기도 생기고 아, 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참 즐겁네요. 네. 즐거워요. 그렇죠. 등산도 사이클도 걷기도 아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춤. 여러분 이 봄에는 좀 춤바람 좀 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책 사보시고요. 아 그렇지. 아 또. 이런 건 송지혜 기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박수만 칠 게 아니라 이 책 어디서 사야 되나요? 네. 네, 각종 서점, 인터넷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모두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책은 꼭 이렇게 사서 돌려보는 분들인데 나쁜 습관이에요. 네. 여러 권 사서 네, 선물하세요. 네, 선물하면 네, 이거 좋을 것 선물하면은 같습니다. 정말 부담 없는 책이에요. 그렇죠. 이게 딱 손에 잡히고 그 보면서 보고 또 보고 이래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어버이날 선물하기도 딱 좋습니다. 그렇죠. 아, 술술 그러네요, 넘어가더라고요. 어른들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춤바람을 유쾌하게 나실 여러분들 인생 운동 찾았다. 이영미 작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지혜 기자도 앞으로 더 좋은 책 쭉쭉 만들어주세요. 마이더스의 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